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게 무슨 전화냐면 우리 교육생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아가씨인데 직장 다니면서 이제 경매를 시작해서 2개를 받은 거예요. 2개를. 하나는 이제 거기 있는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묶인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낙찰자한테 동의를 구해요. 이거 취소하실 거냐, 낙찰을 취하고 동의서를 써주면은 보증금 발로 돌려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이거 낙찰 받은 게 좋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받았는데 상계동에 있는 빌라였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다 해서 해서 수리까지 해서 임대를 놨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를 작년 12월 달에 놓은 거예요. 12월 달에. 임대를 12월 달에 놨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안 나갔더라고. 엊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아직 안 나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직까지 안 나갔냐. 상계동이면 뭐 그렇게 나쁜 동네도 아니고 괜찮은 동네인데 노원역하고 상계역 중간에 있는 빌라거든요. 그래서 왜 너무 높게 불렀냐? 뭐 그랬더니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시세대로 한 2억 6천 났는데 안 나가서 얼마 전에 2억 3천으로 내려놨대. 근데 이제 코로나였잖아. 2월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라고 그랬죠. 저희가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멘토들이 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인 즉슨 이 아가씨가 신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몇 번 보고 갔는데 전세 들어오길 꺼려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겠어요? 우리 교육생들 재작년에 신탁으로 정말 대출 많이 받아 서울에 있는 것들 그래서 다 전세 뺐다. 왜? 서류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신탁 대출 담당자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바로 연결해주면 되고 그리고 전세금 들어오면 신탁 대출을 바로 갚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렇게 중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금 받고 신탁 대출 안 갚는다고 하면 당연히 안 들어오지. 누가 들어오겠어요? 나 같아도 안 들어가지. 우리는 전세금 받으면 바로 신탁대출 갚아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님하고 법무사님하고 그 신탁대출 담당자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 나가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나가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조금 지나서 안 나가면 또 나가겠거니 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안 나가서 이제 우리한테 전화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아니 일찍 전화하시면 좋은데 왜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빨리 잘 빼가지고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임대를 잘 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의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내 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내 집이 생각나야 된다고 내 집이.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보시라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도 줬어. 그러면 이제 분명히 조금 지나면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우리 따박이 모임 하면서 따박이 라이브 방송했거든요. 낙찰자 모임 라이브 방송. 낙찰자끼리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거기에도 이제 질문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신탁대출 받아서 전세가 안 나간다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만 올렸어도 그게 다 어느 정도 빨리 대답이 됐을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로 꾸준히 가지고 또 나중에는 긍정적이 안 되죠. 그러면 열심히 뭔가 이게 계획대로 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시려고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임대가 잘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가씨가 너무 원래 정말 작년에 교육받을 때 낙찰받고 뭐 할 때는 정말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이상하게 전화할 때도 그렇고 어저께 오셨는데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주제가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말이에요. 예. 세상이 나를 한 개도 안 도와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시련이 나의 맞박을 쳐가지고 이 별이 보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앞이 절대 안 보이잖아요.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가 꼭 오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가씨가 경매를 낙찰받고 뭘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가다가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제 참고 기다리고 원래 계획은 이걸 내고 멘토님들한테 찾아가서 기분 좋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얘기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계획이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그 계획대로 절대 안 되니까 힘이 너무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정말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 3단계로 얘기를 드릴게요. 3단계. 도대체 뭘 해도 안 될다? 이럴 때는 첫 번째 단계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단계가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를 그냥 딱 중지하셔야 돼요.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를 그냥 멈춰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걸 그냥 탁 멈추셔야 돼.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앞이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상황이 꼭 오잖아요. 그럴 때. 그럼 그냥 딱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대부분 내가 멈추라고 하지도 않아도 멈춰요. 어떻게 멈춰요? 모든 걸 그만해. 모든 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걸 그만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일을 딱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닐 거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을 할 거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하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다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다 이게 엎어졌다? 그러면 저녁엔 퇴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에 퇴근하면 아빠고 남편이고 부모님의 자식이고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역할들까지 딱 그만두면 안 되고 자기가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일만 딱 그만두고 나머지 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만둘 때 일상에 아빠 노릇, 때로는 엄마 노릇, 자식 노릇, 또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이런 노릇까지 일상적인 내용까지 딱 그만두기 때문에 그게 미궁으로 빠지고 점점점 터널 속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터널 가다가 빛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뭐 이거를 이렇게 파던 걸 이렇게 파고 이쪽으로 파고 저쪽으로 파고 막 해도 결과적으로 안 나오면 뭘 해? 그 계획대로 실행하던 걸 그냥 딱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잠을 잘 때 잠을 자고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곡괭이 들고 굴을 팔 때 또 굴을 파는 거야. 어딘지 몰라도 그냥 막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계획대로 해야지라는 그 생각을 딱 멈추고 그 생각에 대한 행동을 멈추는 거야. 아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해. 이게 시작이란 말이야. 이게 1단계. 그리고 나서 2단계 뭐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는 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상을 그냥 사는 거야. 일상을. 근데 일상을 살면서도 자책을 해. 뭐 반성을 하고 막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걸. 자책을 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내가 계획대로 하던 게 앞이 안 보일 때는 일에 대한 내용만 딱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뭘 하지 마? 자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책을. 물론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야 에너지가 차츰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에서 문득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다른 계획이 생각이 나요. 다른 계획. 이건 진짜예요. 이건 제가 제 경험도 그렇지만 미리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또 돈을 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신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래 처음에 돈을 이 계획을 해서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그걸대로 그 계획대로 돈 번 게 아니라 다른 일로 뭐 돈을 벌었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 왜 그렇게 되냐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그 수준에서 만든 계획이지. 근데 이걸 가다 보면 그 계획이 어느 순간 더 큰 상황이 돼요. 그러면 더 다른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계획이 나옵니다.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인생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저번에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계획을 안 세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돼요. 왜? 유추해보기, 미리 짐작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대로 가다가 분명히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획대로 가려고 그 성장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계획대로 가다가 그럴 때가 나오면은 계획을 잠시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일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무난하게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겨서 그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뭐가 다른 계획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 어떨 때냐면 막 밥맛이 없어져.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번째 어떻게 그거를 그만두고 첫 번째 그걸 그만두고 두 번째 일상으로 돌아가고 세 번째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나온 세월을 살아보면은 어느 순간 문득 나는 계획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았는데 그냥 뭔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 여러분들이 곰곰이 가만히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만히 갖고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경험한 것들도 떠오를 수 있고 지금 현재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막 도저히 돌파구가 없는 어려운 시절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얘기지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뭘 해야 돼?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일상생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충전돼서 새로운 계획이 나옵니다. 이거는 대단히 진짜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되새기면 앞으로 경매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운 시기가 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잘 진행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해요. 100%. 제가 해봤던 거니까.